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매, 판매, 그리고 내부 관리.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부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직원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직원을 쓰는 이유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거다. 시간을 돈을 주고 사면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직원이 탄탄해지면은 이를 발판으로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또 직원의 채용을 통해서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일단 직원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밑에 사람을 채용해서 어떻게 일을 지시를 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몽상이나 꿈동산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직원들은 없습니다. 와서 우리 가게, 이 가게가 마치 내 거이고 모든 걸 다 현실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란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직원에 대한 엄청난 과도한 기대감을 갖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정도 선에서 그 기준을 정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직원상은 이제 버려주시고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원칙과 형식을 만들어서 직원 채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직원 채용을 하시면은 뭐 알바 그쪽 업체나 아니면 뭐 직원 채용 업체,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올리실 텐데, 채용을 하실 때 맨 처음 응대하는 방식이 전화입니다. 전화를 받으셨을 때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아예 뽑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뭔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하루 이틀 볼 사람이 아니라 계속 볼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안 맞으면 아예 채용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뭔가 불편한 감이 오시면은 아예 채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하실 텐데, 면접은 무조건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 아무리 작은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을지라도 무조건 이력서 지참을 무조건 필히 시켜가지고 이력서까지 무조건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좀 네거티브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면접을 봤을 때 기피해야 하는, 우리가 좀 피해야 하는 직원 유형이 전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좀 과도한 자신감이 보이면은 자신감이 아니라 이게 오만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을 채용해서 이제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새벽 일이 힘든데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할 수 있고 막 다 그래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잘하면 하루 버티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은 실속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자신감을 갖은 오만한 유형들은 거의 제가 성공 사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종을 경험했다고 이력서에 작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으신 거죠. 모든 업종을 다 해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은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오래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오래 해봤자 두세 달 하고 또 떠나기 때문에 채용의 의미가 별로 크게 없습니다. 직원 교육하는 시간이 2달, 3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경우예요. 그리고 숙달된 경험자 이런 유형은 좀 위험성이 좀 큽니다. 이것도 왜냐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만의 그런 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상당히 강해요. 새로운 조직에 오면은 그 조직의 특성과 문화에 맞는 거기에 융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예전에 그 일했던 그 스타일을 고집해서 어떤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명이 어떤 조직을 크게 번영시키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한 명이 와서 조직을 Y시키는 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숙달된 경험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쩔 수 없이 그 우리가 직원을 사용을 했지만은 그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해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웬만하면 서로 좋게 끝나는 게 좋습니다. 지불해야 될 급여 같은 것도 뭐 한 5만 원 정도 더 주면서 좋게 하회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그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오늘은 직원을 어떻게 채용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직원을 어떻게 뽑고 채용하고 어떤 사람을 뽑는지에 따라 그 한 조직의 심지어는 어떤 성공과 실패가 달릴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좋은 직원을 채용하셔가지고 사업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